인생의 깊은 사연이 흐르는 곳 물의 이야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애기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 찾지 마. 안 돼! 여보, 아이는요? 아까 같이 잠깐 동네 나간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숨 넘어갔다. 오는 길에 벌써 죽었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나한테 왜 이래요? 내 아이 어디에 있어요?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줘요. 내 아이 모습이라도 봐야지. 이미 뒷산에 묻어주고 왔으니까 다 끝난 일이야. 시끄럽게 굴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얼마 전 하늘로 가신 저희 친어머니 옥순 여사님의 가슴 아픈 일기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저 서슬퍼런 장면이 바로 옥순 여사님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그날입니다. 그때 여사님은 시골 외딴 곳 흙벽으로 지어진 낡은 방 한 칸에서 사셨대요. 남편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아이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도 병원 가자는 말 한마디를 못하던 가여운 젊은 엄마였죠. 그 후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며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아이를 어디에 묻었는지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남편이 무서워서 더 묻지도 못하고 그 냉골 같은 방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우셨대요. 애미가 되어 자식 무덤도 모른다는 그 죄책감이 평생 그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님은 딱 하나 절대로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아이의 작은 손등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커다란 검은 점. 여사님은 그 점을 내 가슴에 묻은 별이라고 부르며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면 꼭 그 별을 보고 내 딸을 찾으리라 다짐하며 사셨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자식을 보내버린 남편분도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기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무서운 병이었던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보고 그 무서웠던 남편은 밤새 피를 토하다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마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외딴 흙벽집에서 옥순 여사님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버티셨을까요? 그저 자식이 잃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눈물로만 채우며 사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뒷면은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마 글을 쓰시는 내내 눈물을 쏟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분이 폐결핵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뒤 상복을 입고 텅 빈 흙집 마당에 멍하니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무서웠던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마저 사라지자 집안엔 오직 죽었다던 딸아이의 환청 같은 울음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었대요. 70년대 그 서슬퍼런 가난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동틀녘이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남의 집밭으로 향하셨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못 펴고 김을 메고 나면 손톱 밑엔 검은 흙이 박혀 빠질 줄을 몰랐지만 어머니는 그게 훈장이라도 되는 양 묵묵히 견디셨대요. 남들은 고무신 한 켤레 살 때 어머니는 한순간에 사라진 죽은 딸을 잊지 못하시고 맨발로 버티며 오직 딸을 다시 만날 날만을 위해 돈을 모으셨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어머니가 고왔던 탓일까요? 동네 남자들과 중매쟁이들이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사한 저고리를 입은 중매쟁이가 어머니의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아이고, 옥순이네. 자네 언제까지 이 냉골 같은 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 텐가? 저기 건넌 마을 김씨 알지? 돈도 많고 사람도 점잖대. 자네 거기 가면 고생 끝이야. 새 출발해야지.
아주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몸엔 아직도 그 아이의 전 냄새가 남아있는데 제가 어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전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심지어는 밤늦게 술에 취한 동네 남자가 담장을 기웃거리며 몹쓸 소리를 한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부엌칼을 손에 쥐고 문을 걸어 잠그며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어머니의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정조는 죽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지 모를 내 새끼를 향한 약속이다. 여사님은 다른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잊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 재혼은 꿈도 꾸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이 둥둥 뜬 개울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망이질을 하셨는데 손가락이 얼어 터져 진물이 나도 멈추지 않으셨대요. 손등에 찬물이 닿을 때마다 어머니는 생각하셨답니다. 내 강아지는 저 먼 산속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플까. 그 생각만 하면 본인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장날이면 머리에 수십 킬로그램의 보찜을 이고 10리 길을 걸어 시장에 내다 파셨죠. 그렇게 번 푼돈을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버선 속에 모으셨답니다. 내 강아지 다시 만나면 그땐 맛있는 고기 한 점이라도 배불리 먹여야지.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어머니를 지탱하는 유일한 줄기였던 겁니다. 결혼도 다시 하지 않고 다른 자식도 일절 낳지 않은 채 어머니는 스스로를 고립된 섬처럼 가두고 20년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엔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위엔 늘 숟가락이 2개 놓여 있었대요. 하나는 어머니의 것,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아이의 것이었죠. 아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엄마가 오늘 산에서 나물도 뜯어오고 너 좋아하던 보리밥도 맛있게 지었어. 어디서 배고프게 있지 말고 꼭 엄마 꿈속에라도 와서 한술 뜨거라. 식어버린 밥그릇을 보며 어머니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대요. 남들은 죽었다고, 산에 묻었다고, 이제 그만 잊으라 했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이제 1989년의 무더운 여름날로 접어듭니다. 세상은 활기가 넘쳤지만 옥순 여사님의 가슴엔 여전히 찬 바람이 부는 무덤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대요. 그날도 여사님은 찬거리를 사러 재래시장에 가셨다가 우연히 시장 입구의 작은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곳엔 하얀 칼라가 달린 교복을 입고 부지런히 참외를 닦고 있던 한 여고생이 있었지요.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만한 나이였을까요? 여사님은 홀린 듯 가게 앞으로 다가갔고 학생은 낯선 손님에게 아주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참외가 아주 설탕이에요. 3개만 담아드릴까요? 그래, 참 싱싱해 보이네. 학생이 참 예쁘게 생겼어. 여기서 엄마 도와주는 거야? 네, 학교 끝나고 잠깐씩 도와드려요. 아주머니, 여기요. 학생이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며 손을 내민 그 찰나였습니다. 여사님의 시선이 학생의 손등 위로 화살처럼 박혔다고 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본 그곳에는 20년 전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선명하고 커다란 검은 점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평생 내 가슴에 묻은 별이라 부르며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별이 살아있는 사람의 손등에 떠 있었던 겁니다.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새끼는 그때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저 학생 손등에 왜 저게 있어? 어쩜 저렇게 똑같아? 아니야. 내가 미친 거지. 그리움에 사무쳐서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아주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왜 그렇게 손을 떠세요? 아주머니. 아니야. 내가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미안해, 학생. 미안해. 여사님은 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으셨대요. 행여나 이 기적 같은 현실이 꿈처럼 깨질까봐 무서우셨던 거죠. 여사님은 거스름 돈도 받지 않은 채 참외 봉지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학생이 아주머니, 돈 받아 가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여사님은 귀를 막고 달리고 또 달리셨답니다. 여사님은 집에 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치며 펑펑 울기 시작하셨지요. 일기장엔 그날의 절규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산속에 묻었다던 내 강아지가 살아있습니다. 죽었다던 내 새끼가 저렇게 예쁜 여고생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산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 여사님은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 우셨대요. 오직 죽은 자식의 명복만 빌며 산 20년 세월이 억울하고도 감사해서 밤새도록 벽을 잡고 통곡하셨던 겁니다. 밤새 울다 지친 여사님은 새벽녘에야 겨우 거울 앞에 앉으셨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다짐하셨대요. 그래. 저 아이가 내 별님이 맞다. 하늘이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다. 하지만 갑자기 다가가면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느냐. 애미 노릇 한번 못 해준 주제에 이제 와서 내가 누군지 말하는 건 욕심이다. 여사님은 그날 이후 평생 지켜온 그 고독한 삶의 방식대로 아주 천천히 학생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사온 참외 새 알을 머리맡에 두고 밤새 기도하셨대요. 20년을 죽은 듯 사신 여사님에게 이제야 비로소 해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 과일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신 거죠. 자, 이제 여사님은 정체를 숨긴 채 어떻게 그 학생과 인연을 맺어 가셨을까요? 그 눈물겨운 수상한 단골 손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방 안에서 피눈물을 쏟았던 그날 밤 이후 옥순 여사님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엔 옷 한 벌 사 입는 것을 죄악이라 여기며 남의 집 밭일만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기 시작하셨대요. 혹여나 시장통에 그 학생이 나를 보고 남루한 아줌마라며 피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 걱정 때문이었답니다. 낡았지만 제일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여사님은 매일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시장에 도착해도 가게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하셨어요. 멀찍이 전봇대 뒤에 숨어 학생이 하얀 수건으로 참외를 반질반질하게 닦는 모습, 손님들에게 밝게 웃으며 참외를 봉투에 담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서야 가게 앞으로 발을 떼셨지요. 어머, 아주머니 또 오셨네요. 어제 사가신 참외는 달았어요? 진짜 꿀맛이었죠? 응. 어쩜 그렇게 달던지. 학생이 닦아놔서 그런가 반짝반짝한 게 보기만 해도 아깝더라고. 오늘도 참외 한 알만 줄래?
에이, 아주머니, 한 알이 뭐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더 큰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여기요. 여사님은 참외를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거든요. 참외 하나를 사며 여사님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들을 조심스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고등학생이지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야. 대견해서 그래. 이제 고3이에요. 공부도 해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나와야 엄마가 좀 쉬시거든요. 아주머니는 참외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매일 오시는 거 보면. 응, 참외도 좋고 여기 오면 학생 보는 게 좋아서 그래. 학생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 저요? 박미경이에요. 아름다울 미에 경사경자 써요. 이름 예쁘죠? 미경이라. 참 고운 이름이네. 정말 귀하게 지은 이름인가 봐. 부모님이 참 사랑으로 키우셨나 보네. 학생이 노란 참외를 봉투에 담아 여사님께 건넬 때마다 여사님의 시선은 어김없이 학생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20년 전 그날 남편에게 뺏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검은 별. 여사님은 그 손을 덥석 쥐고 싶었지만 애써 비닐봉지만 꼭 쥐며 참아내셨답니다. 아주머니, 근데 제 손등에 뭐 묻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보세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아, 아니야. 학생 손등에 점이 참 신기해서 우리 집안 사람 중에도 손등에 그런 점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반가워서 그랬어. 아, 이거요? 이거 제 복점이에요. 엄마가 전할 때부터 있었다고. 이 점 때문에 제가 복덩이로 태어난 거래요. 신기하죠? 그래. 복점이고 말고. 내가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복이란다. 여사님은 속으로 남아 진심을 얘기했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미경이 건네준 노란 참외 봉지를 품에 안고 돌아와 방 안선반 위에 고이 올려두셨대요. 우리 딸이 엄마한테 준 첫 선물이다 생각하면서요. 여사님은 그 참외가 시들어 향이 다 날아갈 때까지 참아 드시지도 못하고 밤새 쓰다듬으며 잠이 드셨답니다. 그렇게 옥순 여사님은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긴 채 오직 말 많은 단골 아줌마가 되어 미경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남들은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여사님에게는 이 짧은 대화가 20년의 한을 씻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마음속엔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산에 묻었다던 그 인간의 말은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 저 아이는 대체 어떻게 박씨 집안의 딸이 된 걸까? 이제 여사님은 그 잔혹한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미경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합니다. 매일 참외 한 알을 사며 정을 쌓은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옥순 여사님은 이제 단순히 과일을 사는 손님을 넘어 미경에게 참 마음씨 좋은 아줌마로 자리 잡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은 큰 결심을 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아, 오늘 장사하느라 고생 많았지? 저기, 아줌마가 너 맛있는 차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너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 어머, 아주머니가 웬일이세요? 저야 좋죠. 엄마한테 금방 다녀온다고 말씀드리고 올게요. 시장통 모퉁이에 있는 작은 다방 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와 미경을 위한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였습니다. 옥순 여사님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꼭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확신을 넘어 그동안 쌓인 의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아, 우유 식기 전에 마셔. 너 참 웃는 모습이 누굴 닮았는지 참 예쁘구나. 부모님께서 너를 정말 많이 아끼시지? 그럼요. 저희 엄마는 저 없으면 못 사신대요.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저 먹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다 해주셨거든요. 옥순 여사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묻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질 차례였습니다. 그래.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게 얼굴에 다 써 있네. 그런데 미경아, 너 혹시 어릴 때 기억나니? 아주 어릴 때. 너희 엄마가 너 태어날 때 이야기는 안 해주셔. 예를 들면 어디 멀리서 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야. 딱히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 맞다. 언젠가 엄마가 술 한잔 하시고 우신 적이 있어요. 저보고 너는 산신령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신 보물이라고. 너 아니었으면 엄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제가 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산신령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산신령이 보내준 보물. 그 한마디에 옥순 여사님은 찻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죽었다며 뒷산에 묻었다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 척박한 산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거두어졌을 핏덩이 딸아이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구나. 미경아, 아줌마가 그냥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해. 알았지? 아주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자, 어서 우유 다 마셔. 아줌마가 우리 미경이 앞날을 응원하마. 다방을 나서는 미경의 뒷모습을 보며 옥순 여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신령이 보낸 보물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그날의 진실. 여사님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죽었던 게 아니라 버려졌던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라고 당장 나서서 평온한 가정을 깨트리는 대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내 진심을 전하기로 말이죠. 옥순 여사님은 그날 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긴 편지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방에서의 만남 이후 옥순 여사님과 미경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여사님은 장날마다 미경이 좋아하는 따끈한 국화빵이나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을 몰래 가게 구석에 두고 가기도 하셨죠. 미경에게 여사님은 이제 이상한 손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친할머니나 이모처럼 포근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의 만남이 더 이어지며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하굣길. 여사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얼굴로 학교 정문 앞에서 미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은 미경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뒷동산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2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세요. 아니야, 미경아. 그냥 오늘 노을이 참 예뻐서 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옥순 여사님은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내 손등의 점이
내 심장에 박힌 못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제 막 피어나는 여고생 딸의 인생에 닥칠 혼란이 두려워 꾹 참아내셨습니다. 대신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소중하게 넣어두었던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이거 아줌마가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쓴 거란다. 지금 여기서 열어보지 말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누구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읽어봐 줄 수 있겠니?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와, 저 누군가한테 이렇게 두꺼운 편지 받아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줌마 감사해요. 집에 가서 읽어볼게요. 그래, 아주 긴 이야기란다. 미경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알았지? 여사님은 미경의 손등 위, 이 검은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어내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드셨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여사님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지요. 미경아, 아니, 내 강아지야. 이 못난 아줌마를 용서해라. 20년 전 내 아버지는 너를 산에 묻었다고 했단다.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고 2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그날 시장에서 내 손등에 점을 본 순간 멈췄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단다. 너를 안아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박씨 집안에서 예쁘게 자란 너를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너는 누가 뭐래도 소중한 내 딸이다. 내 가슴에 묻었던 살아 돌아온 내 별이다. 미경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산신령이 보내준 보물이라던 양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고 이름도 모르는 이 단골 아줌마가 왜 매일 참외한 알을 사며 내 손등을 보며 울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미경의 눈물이 편지지를 적셔 글자가 번져갔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진심만은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을 지던 그날의 나무 아래 드디어 옥순 여사님은 미경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미경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평생을 남의 집딸로 알고 자란 19 소녀에게 닥친 이 가혹하고도 기적 같은 운명. 두 사람의 진짜 재회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사님이 건네준 두툼한 편지 봉투. 그날 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대요. 2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산에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 그 단골 아줌마가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기막힌 진실 앞에 미경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경은 다음 날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여사님이 가르쳐준 작은 월세방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여사님의 집에 도착한 미경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사님이 평소처럼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미경이에요. 안에 계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옥순 여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여사님은 미경을 보는 순간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경은 품에 꼭 안고 있던 여사님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편지, 이거 다 진짜예요? 정말로 아주머니가 저 낳아주신 제 엄마 맞아요?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너 죽었다고 해서 나는 내가 정말 산에 묻힌 줄로만 알았어. 20년 동안 너를 가슴에 묻고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 새끼가 이렇게 살아서 내 앞에 왔는데 내가 애미라고 나설 자격이 없어서 그랬어. 미경은 주저앉은 여사님을 끌어안으며 생전 처음 입 밖으로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늘 그리워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나타났어요? 왜 이제야 말해줬어요? 나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 참외만 깎아드리고, 아주머니가 왜 자꾸 내 손등만 보는지 그것도 모르고. 엄마, 우리 엄마. 오냐, 내 새끼, 내 강아지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이 도우셨어. 내 딸이 살아있었어. 미경은 여사님의 좁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한 구석 작은 상 위에는 20년 동안 비워두었다던 작은 아이의 숟가락 하나, 그리고 미경이 가게에서 팔았던 노란 참외 한 알이 시든 채 올려져 있었거든요. 여사님은 미경이 준 참외를 차마 먹지 못하고 매일 밤 그 앞에서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미경은 그 참외를 품에 안고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좁고 누추한 단칸방이었지만 그날 그곳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옥순 여사님은 딸의 손등에 박힌 검은 점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다짐했대요. 이제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이들의 재회 뒤에는 또 다른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을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준 양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옥순 여사님의 남편은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의 기로로 향합니다. 진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이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고백을 했을 때 양어머니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대요. 20년 전 뒷산 아래 버려진 핏덩이를 가슴에 품고 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거죠.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그 아줌마 딸이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너를 데려다 내 젖 물려가며 살려놓은 게 나인데 이제 와서 그 아줌마가 제 엄마라고 나타났다는 거냐?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피해자였대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찾으려고 20년을 혼자 사셨대요. 엄마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영원히 제 엄마예요. 며칠 뒤 옥순 여사님이 양어머니의 과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두 어머니는 가게 뒷방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방 안에서 먼저 입을 뗀 건 옥순 여사님이었습니다. 미경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남편이 죽였다고 해서 산에 묻힌 줄만 알았던 내 자식을 어머님이 살려주셨네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체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우리 미경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무슨 염치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옥순 여사님을 빤히 쳐다보셨답니다. 어머나, 닮았네요. 닮았어. 우리 미경이랑 웃는 인매랑 눈매가 아주 똑 닮았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내 새끼가 저렇게 살아서 참외를 닦고 있는데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옥순 여사님의 처연한 얼굴에서 딸 미경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양어머니의 경계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저 여자가 견뎠을 20년의 지옥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세요. 처음엔 내 딸 뺏기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해서 모진 소리 하려고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 알겠네요. 당신도 참 고단하게 살았네. 20년을 그 생지옥 같은 세월을 어떻게 혼자 버텼을까? 그 마음 생각하니 두 어머니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두 명의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성인이 된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와 나를 살려준 엄마, 두 분 모두에게 최고의 딸이 되겠노라고요. 미경은 양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단 한 번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엄마가 두 명이라 복이 두 배라며 두 분의 손을 똑같이 꼭 잡고 다녔지요. 엄마들, 나 사업 시작하면 두 분 다 호강시켜줄 거야. 나한테는 두 분 다 똑같은 내 친엄마야. 누가 뭐래도 나는 엄마가 둘이야, 알았지? 미경은 그날의 노란 참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국 산지를 발로 뛰며 밤낮 없이 일한 끝에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참외 유통 브랜드를 일궈냈습니다. 손등의 별 참외는 전국적인 네임드가 되었고 미경은 큰 부를 쌓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흐르고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을 핏덩이 때 거두어 평생을 바친 양어머니가 먼저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경은 양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친딸보다 더 극진히 모시며 오열했지요. 그리고 몇 년 뒤 20년을 그리움으로 버텼던 친어머니 옥순 여사님도 양어머니의 뒤를 따라 하늘로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미경은 크게 성공한 참외 사업 그리고 큰 부와 함께 듬직한 남편과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들. 이제는 손주까지 본 68세의 성공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기막힌 사연. 바로 저의 실화입니다. 제가 바로 그 손등에 검은 점을 가진 아이, 박미경입니다. 저는 두 분의 어머니를 모셨고 두 분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도 나를 살려준 분도 저에겐 똑같은 친어머니였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와 나를 키워준 양어머니.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 두 분의 사랑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옥순 여사님이었다면 그 긴 세월을 오직 자식 하나 기다리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식을 버렸던 그 아버지. 저는 이제 그분을 용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